박계선입니다. 네, 오늘은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with 파이썬 1장 3절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 가지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쭉 각 절이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음, 전반적인 그 이야기는 가상의 출판사,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한빛출판사라고 했는데 책에는 아마 홍콩출판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홍콩출판사에서 새로운 책을 내려고 출판하려고 하는데 이 책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주인공인 홍콩분석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좀 읽을 때 좀 흥미를 돋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하나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 음,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배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그 새로운 책을 출간할 때 책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알아야 되는데 책 출판과 관련된, 그러니까 세일즈와 관련된 데이터는 사실 각 그 뭐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의 회사에 속해 있겠죠.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뭐 자사건을 알 수 있겠지만 전체 출판된 전체 책의 데이터는 알 수 없어서 대신 이리저리 검색하다 보니 도서관에 있는 대출 데이터를 사용하면 좀 인기 있는 책과 인기 없는 책을 유추하는데 추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홍콩부서의 생각을 해서 도서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리저리 찾아봤는데요. 찾는 과정이 아마 책에 좀 단계별로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 정보나루라는 공공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한민국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대출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남산 도서관에 있는 장서 대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이제 밟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 데이터를 다 이용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책에서는 좀 문제를 간단히 하고 음, 그 다루기 좀 쉬운 사이즈로 데이터의 크기를 잡기 위해서 남산도서관 데이터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정보 나루에서 남산도서관을 검색하시면 이런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페이지 아래 보시면 장서 대출 데이터 목록이라고 해서 매월 업로드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오른쪽 끝에 있는 다운로드 열에 보면 텍스트와 엑셀이 있는데요. 텍스트는 잠시 후에 얘기할 CSV 파일을 말하고요. 엑셀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엑셀 프로그램의 데이터 형식을 의미합니다. 네, 엑셀과 CSV 파일을 하나씩 다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면 엑셀은 엑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열어볼 수 있죠. 일반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엑셀 파일을 열 수 없고 엑셀 파일을 열 때는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이렇게 어, 데이터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저희가 가로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통 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로로 놓여져 있는 것을 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엑셀 데이터에는 뭐 번호열, 도소명열, 저자열 이렇게 여러 개의 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행이 하나의 도서 데이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한두 번 정도 사용해 보면 엑셀 파일을 데이터를 구성하는 그 모습을 직관적으로 저희가 좀 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책은 인공지능과 흙이고, 뭐 저자는 김동훈, 그다음에 출판사는 믿음사 등등등 이렇게
한 책의 데이터가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건수열이 있는데요. 대출 건수열이 바로 이 책이 이 한 달 동안 얼마만큼 대출이 되어 있는지 도서관에서를 나타내는 행입니다. 열입니다. 그래서 네, 그 대출 건수를 보고 대출이 많이 된 책이라면 뭔가 실제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꽤 잘 팔리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엑셀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엑셀처럼 행과 열이 딱 맞는 그래서 각 책들이 전체 번호열부터 등록일자 열까지 다 데이터가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져 있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를 딱 맞는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보통 표형식 데이터, 뭐 영어로는 태블라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은 표형식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를 다루기 적합한 프로그램이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CSV 파일을 열었을 때인데요. CSV 파일은 저희가 보통 그냥 텍스트 파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에서 쉽게 열 수 있는 파일이고요. 열면 어, 그 이런 식으로 번호, 도서명, 저자 내용이 각 콤마로 나눠져 있습니다. CSV의 약자가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이기 때문에 콤마로 각 항목들이 나눠져 있고요. 보시면 그 첫 번째 열이 첫 번째 줄이 레코드고 그다음에 세로 줄로는 저희가 필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서 엑셀 말할 때 제가 행열 말했는데요. 그거랑 유사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음, 이 책을 다 보신 다음에 부록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실 때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각 그 하나의 데이터를 행을 레코드라고 종종 부릅니다. 그래서 레코드와 필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엑셀처럼 각 칸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서 열에 있는 내용이 어떤 열인지 잘 이렇게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 텍스트 파일은 콤마로만 나눠져 있어서 열이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사람이 보기에는 어, 이제 썩 편하지 않습니다. 가령 음, 세 번째 줄에 있는 갈매나무라는 내용이 몇 번째 열에 위치하는지 이렇게 한눈에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왼쪽부터 콤마가 몇 개인지 헤아려서 이게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한눈에 보기에는 엑셀이 좀 편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저희 파이썬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룰 텐데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엑셀 파일을 다룰 수는 있지만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뭐 원시 파일, 로우 파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텍스트 데이터가 조금 더 다루기 용이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어, 엑셀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언급은 하겠지만 주로 CSV 파일을 사용해서 다루 그 분석 업무를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SV 파일을 제가 메모장으로 열었지만 이제 파이썬에서 직접 CSV 파일을 텍스트 파일 열어서 읽어보는 과정을 한번 음, 배우려고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을 열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음, 여기서는 이제 with context 문을 사용해서 저희가 파일을 열고 그다음에 readline 메소드로 한 줄의 내용을 읽어서 출력하는 모습을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읽어보면 책에서 나오지만 에러가 발생하죠. 이 에러는 그 텍스트 파일이 오픈 함수가 생각하는 UTF-8로 인코딩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이 파일의 인코딩 방법을 찾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찾아보니 EUCKR로 이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코드처럼 저희가 이 남산도서관의 CSV 파일을 인코딩 매개 변수를 넣어서
오픈을 하면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줄 한 줄 띄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각 줄마다 사이에 빈 줄이 하나씩 삽입되죠. 네, 이 이유는 저희가 그 CSV 파일 끝에 있는 CSV 파일의 그 한 줄 끝에 그 캐리지 리턴이라고 하는 음, 줄바꿈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린트 함수도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도 무조건 출력하고 난 다음에 그 줄바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줄바꿈 문자가 두 개가 출력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이 비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보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이제 뺄 수 있는 줄바꿈을 하나 뺄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출력을 저희가 인코딩 매개변수를 사용해서 EUCKR로 되어 있는 파일을 잘 출력하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CSV 파일을 부를 수 있지만 이렇게 부른 다음에 파일 내용을 읽어서 뭔가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분석 작업을 하는 거는 꽤 번거롭겠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잘 아신다면 뭐이 데이터를 모두 다 리스트나 아니면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넣어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다룰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코드가 장황한 코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주 큰 CSV 파일일 경우에 파일의 한두 줄만 읽어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큰 파일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열 때보다 이렇게 파이썬으로 오픈 함수로 간단하게 열어보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큰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오픈 함수, 그러니까 원시적인 방법이죠. 원시적인 방법을 알아두면 네,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정 규모의 데이터라면, 크기라면 보통 파이썬에서는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 작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는 편입니다. 판다스는 어,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주 대표적인 패키지고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판다스가 다루는 데이터는 앞에서 엑셀을 설명드렸을 때처럼 표형식 데이터 혹은 태블러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뛰어난 패키지고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는데 주요 주된 객체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마치 엑셀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하나의 시트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래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내용을 본따서 판다스에서도 네, 만든 것이 바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면 CSV 파일을 이런 식으로 음, 마치 엑셀 파일처럼 행과 열이 맞춰진 모습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또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 기능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혹은 음, 태블릿 데이터를 저희가 보통 2차원 배열과 유사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은 오른쪽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행과 열이 있는 배열을 저희가 보통 2차원 배열이라고 하죠. 배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객체로 다룰 때 저희가 보통 배열을 많이 사용하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늘어져 있는 것이 1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은 행과 열 두 개의 방향으로 데이터가 늘어져 있을 때를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3차원 배열이라면 이 화면의 뒤쪽으로 겹겹이 레이어가 쌓여 있으면 3차원 배열이 되겠죠. 물론 4차원 배열부터는 저희가 그림으로 나타내긴 조금 어렵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근데 배열이라는 이름에 객체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 타입이 없고요. 대신 리스트라는 걸 제공하죠. 리스트도 이런 배열처럼
1차원과 2차원으로 구성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사실 일반 다른 언어에서의 배열은 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정수형 배열이라면 정수만 넣을 수 있고 실수형 부동소수점 배열이라면 실수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 종류의 데이터만 담을 수 있죠. 하지만 파이썬의 리스트는 하나의 리스트에 정수도 넣을 수 있고 문자열도 넣을 수 있고 실수도 넣을 수 있는 좀 유연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배열은 음,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약간 좀 그런 다른 점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모습은 2차원 배열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각 열마다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의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열에는 중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수명에는 문자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열에는 실수가 들어가고 어떤 열에는 날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처럼 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각 열마다 다른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한 열에는 한 종류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열에는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정수 0을 집어넣으면 0도 문자열 0이 저자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의 스프레드시트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저희가 다룰 수 있고요. 행과 열이 있고 각 열은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의 열 안에서는 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저희가 이 책을 진행하는 내내 아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2장,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다스 패키지를 먼저 PD로 저희가 읽은 다음에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read CSV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 남산도서관의 CSV 파일이 EUCKR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인코딩 4개 변수로 EUCKR을 제공하고 읽으면 그 아래와 같은 데이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출력 결과는 그 read CSV를 읽은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df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df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객체죠. 이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또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 중에 헤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출력한 내용입니다. 이 헤드 메소드는 이 df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서 처음 5개 행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주피터 노트북이나 혹은 이제 콜앱에서 사용하실 경우는 이렇게 각 행의 음영을 번갈아 출력해줘서 정말 엑셀처럼 저희가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다루기 편하죠. 위에 그 read CSV의 함수에 있는 row memory false는 그 row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row 메모리 매개 변수가 true인데요. 이 row 메모리 매개 변수는 그 메모리 사용을 양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 파일을 읽을 때 좀 여러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읽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각 열의 그 데이터 타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고 메시지나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요. 책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보기 싫으면 귀찮으면 로우 메모리를 false로 둬서 음, 그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줘도 괜찮습니다. 네, 물론 파일이 너무 크면 로우 메모리 false로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기 싫어서 로우 메모리를 false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읽은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 객체인 DF로 읽었는데요. 그다음 이 읽은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다시 음, 그 CSV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df 객체에 to underscore csv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뒤에 제가 저장할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할 때,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저장된 ns 언더바 202104.csv 파일은 인코딩 타입이 기본적으로 UTF-8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읽을 때, 다음번에 read CSV 함수를 읽을 때는 인코딩 매개변수를 굳이 제공해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UTF-8로 인식을 해서 네,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파일을 부족한 파일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 파일을 CSV 파일을 파이썬으로 한번 열어보고 또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열어보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해보고 또 이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다시 CSV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과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1절 API 사용하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